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석궁에서 화살이 발사됩니다. 잘못된 문을 열면 수은강에 빠지게 됩니다. 이곳을 빠져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아니요, 이건 모험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보물 사냥꾼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함정과 독성, 수은 물줄기로 가득 찬 실제 거대 무덤이며 아마존 밀림 깊숙이나 무인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무덤은 중국 중부 시안시 근처에 있습니다. 가장 멋진 게 뭔지 아세요? 이 무덤은 2000년도 전에 지어졌는데 21세기인 지금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테라코타 조각상, 수천 개의 점토인물상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조각상들은 1974년 시안 근처에서 농부들이 땅을 파다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정교한 실물 크기 인형을 발견했는데 그건 수천 개 중 하나였죠. 각 조각상은 최대한 사실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고유한 특징과 세부 사항을 가지고 있었죠. 50년이 넘게 지났지만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조각상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수는 이미 8,000개를 넘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있는 걸까요? 무슨 목적일까요? 테라코타 조각상들은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어서 일반 무덤에 묻히지 않았어요. 신하들이 작은 도시 크기의 거대한 묘역을 만들었죠. 수천 명의 점토 수호병이 이곳을 상징적으로 지킨다면 이 거대 무덤의 중심에 뭐가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진시황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위험한 함정으로 넘어갑시다. 그는 진나라 통치자의 장남이었습니다. 진나라는 현재 중국 영토에 있던 6왕국 중 하나였죠. 기원전 259년 진시황이 태어났을 때 6왕국은 독립적이고 서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200년 넘게 이어진 강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은 이 모든 왕국을 정복하고 통일한 인물이 되었죠. 그는 단순한 왕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최초의 황제가 되었죠.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완수했을까요? 자연재해, 영리한 전략, 전술, 그리고 기술이 그가 6왕국을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세부 사항에 대해 논쟁 중입니다. 확실한 건 진시황이 매우 현명하고 지적인 황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이 이렇게 거대한 건 놀랍지 않아요. 그는 중국 역사상 가장 크고 화려한 묘역에 묻혔습니다. 작은 도시 크기의 이 구역에는 황제가 4, 5세기에서 필요할 물건들로 가득 찬 지하 동굴이 많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고대 이집트처럼 황제가 저 세상으로 갈 때 함께 묻힌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때로는 사람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은 현명하게 행동했습니다. 점토 조각상을 묻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가장 멋진 건 이 묘역의 건축가들이 이곳을 난공불락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역 전체에 많은 비밀, 역사적 유물, 값을 매길 수 없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의 중심에는 황제의 시신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보물을 찾을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손대지 않은 채로 남겨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까운 미래에는 그곳에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고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이 황제 매장 약 100년 후에 이 무덤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는 무덤 안에 감히 들어오는 자를 파괴할 위험한 함정이 있다고 썼습니다. 기술자들은 화살이 장전된 석궁을 설치하고 강의 흐름을 모방한 엄청난 양의 수은을 부었습니다. 물론 그건 2000년 전 일이고 석궁은 아마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수은은요? 이 독성 금속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반짝이고 액체 상태에서 빠르게 움직여요. 아름다워 보이지만 만지지 마세요. 수은 한 방울만으로도 몸에 해를 끼칩니다. 그 증기를 들이마시거나 섭취하면 신경, 간, 신장 손상과 여러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단 한 방울로요. 이 물질의 강이 얼마나 위험할지 상상해보세요.
무덤 건설자들이 얼마나 많은 수은을 넣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모든 함정을 피하고 독이 든 강에 빠지지 않더라도 수은은 여전히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 증기는 벽의 틈새를 통과해요. 무덤 전체가 이 물질에 젖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발굴 현장에서 수은 수치를 측정했는데 정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왜 수은일까요? 고대 중국에서 수은은 젊음의 영약, 불로불사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진시황은 이 원소가 든 알약을 자주 복용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가 49세에 생을 마감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발굴 중에 고대 구조물과 유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고학자들은 투탕카멘 무덤 탐사 중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 발굴하다가 갑자기 입구가 무너지면 꽃병, 두루마리, 내부 장식 등을 파괴하게 됩니다. 모든 걸 조심히 해도 벽의 글씨와 그림은 햇빛이나 산소에 의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신선한 공기와 자외선이 없었던 곳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으로 손상될 수 있는 고유한 화학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고고학자들이 테라코타 조각상을 발굴할 때 햇빛과 공기 접촉으로 조각상의 안료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고고학자들은 빠르게 적응해서 페인트를 손상시키지 않고 조각상을 꺼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길고 조심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고대 기록에 따르면 황제는 중심에 아름다운 궁전이 있는 지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궁전의 천장을 값비싼 진주로 장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밤하늘의 별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천장일 뿐입니다. 벽, 바닥, 황제의 무덤이 어떻게 장식되어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과학자들은 황제의 신하들을 본뜬 조각상도 많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진시황의 무덤은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의 낙원입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보물을 꺼내려면 여러 세대가 걸릴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체 무덤 발굴에 수세기가 걸릴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물론 새로운 고고학 기술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침습적 연구 방법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특수 장치를 통해 볼 수 있죠? 또 다른 아이디어는 뮤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뮤온은 우주선이 지구 대기의 원자와 충돌할 때 생기는 아원자 입자예요. 핵심은 이 뮤온이 엑스레이처럼 고체 물질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노 기술은 어떨까요? 수백만 개의 작은 굴창 로봇이 무덤에 들어가 구역을 스캔하기 시작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송하면 과학자들이 홀로그램 모델을 만듭니다. 다 멋지게 들리지만 솔직히 고고학의 매력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손으로 고대 유물을 조심스럽게 파내고 직접 눈으로 보고 꼼꼼히 흙을 닦아내는 것과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뮤온이나 로봇을 사용하는 기술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고고학자가 함정에 빠지는 것보다 컴퓨터가 빠지는 게 낫죠.